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염수 관련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대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인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그리고 염려를 충분히 좀 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공유를 하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그 우려와 걱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사실 전달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윤건영 의원 말씀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AEA가 검증을 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 그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방류대에서 나오는 어떤 물이 우리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고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건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네. 시점이고 이게 1, 2년 되는 것이 아니라 방류가 한 30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니터링과 감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보정 내지는 감독 모니터링에 대한민국이나 IAEA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한테도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항이죠. 이게 정부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10가지 괴담에 대해서 또 설명한 것들이 네. 있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부터도 반대합니다.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사항에 저희가 뭐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해서 결국 이제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뭐 최선의 결과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이제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과연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저는 합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 정말 비합리적이고 괴담들도 많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고장 났을 때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어제의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와 합의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자 일본이 지금 방류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발 좀 민주당 좀 괴당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되더라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또한 그런 어떤 혹시나 있을 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안심을 시킴으로써 수산업이라는 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그 안심을 주는 이런 조치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초반에 의원님께서도 일단 방류 자체는 반대한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류 자체는 누가 지금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84%, 85%였던 여론조사라는 것이 방류 자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다 심정적으로 다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반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방류를 한다면은 그거는 네.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정부 여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 밝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표한다는 자체가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뜻을 표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김한규 의원이 참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으로는 지금 방류하기 전인데도 네. 수산물을 먹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관련된 어떤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국민 정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이 방류되는 것이 사실은 좀 찝찝한 것들이 사실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 검증된 것으로 안전하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지금 현재 홍보를 지금 함으로써 국민들의 좀 정서를 좀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인 것입니다. 약속했던 거니까 이거는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청문회는 이제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특위 형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설화하자는 이런 또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양평 고속도로 관련 내용이 뭐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과정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예. 제가 볼 때는 막 99%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이해찬 전 총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김건희 처가 일가가 투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노선을 변경시켜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런 어떤 사태가 뭐 전례 없었다. 뭐 그런 네.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투기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혹은 선산으로 했던 그런 어떤 땅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IC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 이제 JC이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있는 땅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종점 뭐 엄밀하게 말하면 종점도 아니지만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JC가 설치가 돼서 이제 땅 가치가 오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것이 이제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고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 이런 어떤 도로 노선을 바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노선을 바꾼 어떤 그런 계기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네. 먼저 양평군에서 2018년에 발간된 2030 양평군 군 발전 계획에 따라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어떤 노선들이 있었고 과거부터 양평군에서 많은 어떤 노선 제안을 좀 했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정병국 의원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5선을 했지 않습니까? 정병국 의원도 2015년, 16, 17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타 노선에서 IC를 먼저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 출신의 전임 군수와 이제 지역 그 위원장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이제 됐다가 이제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타당성 그 회사들이 뭐 그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교통의 어떤 수요 분석 통해서 이제 네. 안을 세 가지를 냈는데 이렇게 정해졌다. 그게 이제 불과 이제 그 원희룡 장관 취임 한 2, 3일 후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처가 일가했던 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과연 노선을 변경시켰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 YTN에서 오늘 보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까 준비됐던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국토부가 해명했던 것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 20몇 개가 24개. 있었잖아요. 24개 중에 14개였나요? 네. 예, 14개가 기존에 예타 통과한 거랑 노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 취재기자가 최근 5년에 있었던 노선이 바뀐 그거를 검증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토부가 예로 들었던 겁니다. 이것도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제 전체 길이로 봤을 때 55% 정도가 노선이 바뀐 거고요. 나머지를 3개를 봤더니 이 정도로 바뀐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예, 예. 그 예타 제도가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그 생겨서 도로 관련된 사항은 이제 24건이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점 종점이 바뀐 게 14건인데 네. 지금 현재 양평군처럼 이제 55% 바뀐 게 있냐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네. 저렇게 바뀐 것들도 몇 건 있습니다. 아, 몇 건 예, 있어요? 몇 건 있고.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시죠. 예, 몇 건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예타를 수없이 안 해봤습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공직에 계셨으니까. 그럼요. 예, 예타라는 게
R&D 예탄 키스텝이라는 곳에서 하고 SOC 관련된 KDA에서 합니다. 네. 예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타당성 심사와 전략 영향 평가 마치고 이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타라는 것은 BC 분석이라 해서 이제 경제적 분석과 H 분석이라 해서 정책적 분석,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혹은 또 이제 균형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어떤 도로 노선상의 어떤 그 기술적 평가 이런 거는 이제 타당성 검사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타당성 검사에서 노선이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시점 종점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뭐 그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 제가 좀 말씀 예,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당연히 착수 보고서는 참고 사항이죠. 그거 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이해찬 총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노선을 바꿨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론으로 양평군에서도 이런 걸 제안했고 또 이제 타당성 조사는 어떤 전문 용역사에서도 이렇게 제안했고 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양평군과 국토부가 이렇게 했다 하나의 어떤 아닌 거죠. 네. 그런 사항인 거고 그 다음에 나라 장터에 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르고 하는 건데 이게 타당성 조사라는 그 기관은 나라 장터에 뭐 그런 어떤 대안이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는 회사 용역사는 당연히 대안도 한두 개를 다 당연히 이제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예타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예타를 다시 하는 요건이 있죠. 총 사업비가 네. 15% 이상 초과를 한다든지 또 이게 이제 BC 분석에서 예타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예타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이제 국토부 주장으로는 140억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기관으로는 지금 현재 원하는 그 하루에 15,000대 이제 교통 수요인데 네. 지금 이제 수정하는 이제 22,000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BC가 더 올라오면 올랐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예, BC가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ES 베니핏 그 편익의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교통이니까 그렇게 이제 BC가 더 이제 올라지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협의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하면 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한 경험으로는 예타를 다시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뭐 강수를 떴죠. 강수를 예. 떴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원래 통상적으로 또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 심사를 하더라도 이 사업 시기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 시기가 결정하게 됩니다. 네. 결정하게 됐는데 워낙 지금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 네. 그러면 이 정부 때까지는 하지 말고 다음 정부 때 이제 넘기겠다. 네.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강수를 이제 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야당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려면 좀 팩트를 체크를 해서 과연 이게 IC가 돼가지고 정말 지가 상승이 높은지 이런 정확한 팩트 체크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승전 어떤 김건희로 무차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좀 거짓 내지 허위로 예. 드러난 사항들 즉 뭐 줄리라든지 뭐 또 빈곤 포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과도 좀 하면서 좀 네. 문제 제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몸집을 불리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글쎄 뭐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뭐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그 화물 연대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맨 앞에 서서 이제 많이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충분히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지도 지금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어떤 당권으로 본인이 뭐 하겠다 이런 어떤 정도로 원희룡 장관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작으신 분이 아닌 거죠. 예. 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인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결단?
예, 저는 그 민주당의 참 이 내부 소통, 언로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걸 다 이제 봤는데 예. 이렇게 맨날 찌지고 볶고 할 바에는 차라리 유쾌한 결별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좀 찌지게 볶고 뭐 이런 어떤 것에 앞에 더 좀 방점을 둔 것인데 예. 유쾌한 결별 뭐 이 말을 이제 잡고서 경고를 하는 게 과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을 막는 정당이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냐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특히 결국은 당 지도부와 지금 혁신위가 지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곧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친명 그룹인데 그만큼 어떤 비명 그룹에 대한 어떤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